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의 저자 손영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과 팬데믹 시대로 대변되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로 설계에 대해서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 아이들 또는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성인이 될 때 이런 미소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직업교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진로교사인데요. 진로교사로서 작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실제 책을 썼더니 이제 진로 작가가 되었어요. 소개되는 책은 진로 관련한 책이니까 꼭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최소 이 책들은 읽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부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엘빈 토플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불행하게도 좀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부의 미래는 성인용도 있지만 청소년용으로 얇게 나온 쉽게 쓰여진 책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지배자들이라는 책이 여러 권, 한 30여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잘 표현된 책이 이 책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방금 소개해 드렸던 책도 꼭 읽으셔서 진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직업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직업교육을 알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은 투자의 왕 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으로 명견말리 시간에 강의한 것을 정리하면 딱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전에는 한강의 기적 그리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침몰하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투자의 왕 짐 로저스는 무려 4,200%의 투자 수익률을 낸 전무후무한 투자의 왕이에요. 이분의 투자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투자 원칙에 대한민국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명견말리 첫 번째 1부에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2부, 일주일 지난 2부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올인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와 영 딴판이죠.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경제협력, 경협을 하거나 통일을 했을 때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게 뭐냐?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력. 이 네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좋은 투자처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과연 자원과 관련된 개발을 위해서는 과연 그 금수강산을 과연 외국인한테 맡길 것이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원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 학과는 거의 없거든요. 삼척대학교 국립대학인데 거기 관련된 학과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데가
블루오션이 되겠죠. 또 하나는 농업에 관한 것, 관광에 관한 이 분야가 이제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진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럭저럭한 대학 입시에 우리는 몰리게 될 것 같고 또는 미래의 직업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된다, 열심히 해.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이 그걸 반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희망사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에 따라서 심한 경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래서 피바다가 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에서 세일링하면서 미래를 찾아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평생학습 시대라는 거죠. 이제 평생학습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 행복한 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구인데요. 페북 친구예요. 토마스 프레이가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도에 일자리의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다행스럽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미래 직업의 60%는. 이걸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할 때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엘빈 토플러 말씀을 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작고했다고 했고 그 이후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친구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이 친구가 그때 와서 4가지 신기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 당시만 해도 이 4가지 기술은 놀랄만한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기술일 뿐이에요. 이토록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번 얘기를 드리면 그 이듬해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때 추가로 4가지 기술, 도합 8가지 기술을 얘기할 때 VR과 센서,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8가지가 앞으로 태어날 60%의 직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제가 가서 직접 만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주고받으며 사인을 했는데 이 당시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존하는 기업 그리고 대학의 반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 칼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 칼리지는 불과 3개월, 4개월 코스예요. 기업의 기술은 상당한 빠르게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서 배워서 온 친구들이 그 기술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토마스 플레이는 현재 기술에 맞는 과정을 개설을 해서 바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응하는 기업에서는 더 선호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친구들보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마이크로 칼리지 출신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업의 그 기술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직원조차도 이제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다시 와서 또 배우고 배출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학이 마이크로 칼리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현재 세상에 적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대학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3의 물결. 이 책에서 이미
40년 전에 재택근무를 언급을 했어요. 전자오두막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마치 지금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의 훌륭한 미래학자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 IT 산업에 대해서 미래 한국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IT 강국,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내한했을 때 강의의 일부분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 우리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직업교육을 이수를 하고요. 1학년 때 선발되면 2학년 때 주에 1에서 2번, 3학년 때는 주에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이수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 기업에 취업이 보장이 되고요. 매달 40에서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다 합치면 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병역은 어떻게 하느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기업에 다니면서 병역을 필요하게 되고요. 대학 문제도 무료로 해결이 되는데 피텍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취업률 제일 높은 대학, 폴리텍 대학이죠.를 비롯해서 대학에 마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말이죠.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학교와 이런 학과들이 이 제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만나본 우리 부평공고에 도제를 하고 있는 친구를 인터뷰를 했더니 그 친구는 4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앞서 말했던 3마리 토끼 외에 자기 집을 아파트를 마련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럼 어떻게 마련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600만 원과 기업에 다니면서 15개월까지 모은 돈 전액이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3,600만 원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죠. 3,600만 원이라면 웬만한 아파트에 계약금이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무이자로 융자 받기도 하고 해서 내 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친구가 아파트를 살 때는 1억 8천에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러네 1년이 지난 지금은 3억 원대의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 누나의 청년들이 3포, 5포, M4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이 친구는 벌써부터 직장 3년 차에 4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보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할 경우에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청년 내일 희망 채용 공제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3년형인 경우에는 16만 5천 원을 적금을 넣으면 3년 후에 3천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5년형으로 청년을 뺀 내일 채용 공제로 갈아타면 5년 후에는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합치면 1억 1천이라는 큰 목돈이 마련이 되죠. 자,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한 달에 60만 원씩 3년 적금을 버야만 만기 시에 2,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불과 3분의 1 정도의 적금을 붓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머지 돈은 기업과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은행에다가 대신 보조를 하면 이제 만기 시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모아진 돈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친구의 경우에는 자기 기술을 쌓아서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봐져요. 제가 좋아하는 이디야 커피숍에 창업 비용을 살펴보니까 1억 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물론 임대비는 빠진 금액이기나 얼마든지 8년 만에 사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바생을 채용해서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되니 경영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면 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가서 그 공부를 더 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방법도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특성화고에서는 이런 4가지의 특징적인 장점이 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직 9급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지방직으로도 합격할 수가 있는데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려 5대 1밖에 안 돼요. 반면 일반 9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심지어 일반 행정직은 114대 1 정도니까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목 수도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인 반면에 일반 공무원은 5개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졸업 후에도 노량진에서 여기는 2, 3년으로 적었지만 3, 4년, 심하면 7년까지도 공부해야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면 특성화고에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제도는 2022년도까지 공무원의 30%는 우리 직업교육을 하는 친구들한테 뽑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에 합격한 이 친구도 공무원으로서 현재 7년 차인데 후회 없이 잘 다니고 있는 사례도. 인천에 작년에 보니까 11명이 국가직에 합격을 했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24명이 합격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대기업 여기 보니까 요즘 주식 투자에서 많이 이름을 날리고 있는 셀트리온도 와 있네요. 금융기관들에 얼마든지 취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학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약 40% 가까이 바로 졸업 후에 진학을 합니다. 특성화고 친구들이.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